앞서 강북청 그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강북 공공지원제도를 구청이 공공지원자로서 이제 그 지정이 되고 그 용역을 저희 정비업체가 이제 지정이 그 용역 수주를 해서 저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아동 791-288이 그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하는 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용역을 하고 있는 한국시행개발입니다. 예, 진행 상황은 이제 사업 추진 경과는 아까 잠깐 그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진행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지원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절차,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을 그다음에 이제 도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가입에 대한 공지사항 안내를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사업 추진 경위 및 현황입니다. 2018년 2월 19일 날 소나무 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요. 그 2022년 12월 30일,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2023년 5월 12일 그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2일부터 2024년 5월 8일까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총 6번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6월 7일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관련된 주민설명회가 진행이 됐고요. 그달 6월 28일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통보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강북구로 지침이 내려온 거죠. 그리고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추정분담금 심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2025년 2월부터 3월까지는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에는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강북구의 의견이 청취됐고요. 그다음에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정비계획 위반 관련된 관련 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올해 10월 1일 날 이제 강북구에서 서울시에다가 신청 의뢰를 했고, 그 고시 예상 날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내년 2월 정도에 날 예정으로 있고요. 올 10월 27일 저희가 이제 관련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획을 한국시행개발이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구역 현황 및 정비 계획입니다. 위치는 이제 미아동 791-288이 번지 일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구역 면적은 13만 2,188.1 평방미터.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는 물론 다물권자든 공유 소유자 다 포함해서 1,259명입니다. 그리고 사업 방식은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공지원 이라는 게 뭐냐라는 게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공지원제도가 이제 태어나게 된 배경이 실제로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왜냐면 추진위원회든 처음 시작하는 주민협의체든 움직일 수 있는 자금적인 여력이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는 뭐 십시일반 모아서 사무실을 운영하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그러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인 예산적인 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쉽지 않은 그런 뭐 투명성의 이제 확보라든가 그런 면이 이제 많이 확보가 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그래서 정비사업을 하는 동안 토지 등 소유자가 투명하게 업무 진행 추진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공지원자인 구청에서 행정적인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자란, 여기서 말하는 공공지원자는 누구냐?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이 재개발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미아동 791-288이는 강북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공지원자의 역할이 뭘까요?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합니다.
구 예산 40%, 그 서울시 예산 60% 해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정비업체, 또 설계업체, 시공자 등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는 행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 과정에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진행 절차를 그 정보몽땅이라고 하는 서울시 이제 그 정보공개 열람 사이트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일반 추진위원분들이 이제 회원가입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추진위원회라는 용어 자체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의 목적은 이 조합 설립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승인이 되는 뭐 기준이 뭘까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추진위원회란 말은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시까지 이러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은 어떻게 되냐?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하려는 물론 이따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추진위원장 한 분과 감사 한 분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 추진위원은 이 토지지정 소유자의 규모에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사람 수가 정해지고 추진위원은 그 추진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이 최종적으로 승인해주는 구조입니다. 그 추진위원회 수는 그 도정법에 나와 있듯이 토지지정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 토지지정 소유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10%인 100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100분을 딱 하면 이게 중간에 이제 자격이 박탈되거나 이제 뭐 자격 심사에서 뭐 미달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여유롭게 한 15% 정도 더 해서 추천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은 추진위원장 당선자가 추천하는 자로 통별, 가구별 세대수를 고려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자로 선임이 된다. 그리고 추진위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지정 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이제 승인이 되면 그 업무는 정비업체 및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동의서를 토지지정 소유자들에게 징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토지지정 소유자를 위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는 구청에 이제 검인을 받은 그 동의서를 공식적으로 징구를 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어떻게 보면 조합 창립총회를 하는 거죠. 조합 임원, 그러니까 창립총회를 통해서 조합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정식적으로 그 구청에서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앞에 예비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 선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선거를 하며 토지 등 소유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 등록자 등 다 득표차가 선임이 됩니다. 지금 미아동 791-288회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지금 10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장 추천이 50인 이상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 명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토지지정 소유자가 500명 이하면은 30인, 30인이고 여기는 이제 10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50인의 추천을 받아야 추진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단독 입후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장하고 감사분이 한 분씩 나오면 이거를 뭐 찬반을 하는 게 아니라 무투표로 단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투표, 투표 없이, 투표 없이 당선이 됩니다.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이 권리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그 공공관리 그 선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지금 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아 이따가 그거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 질의응답은 이 발표가 다 끝나고 한꺼번에 이렇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 투표결과 유효 투표수가 이제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선정이 됩니다.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 낙선자는 물론 이제 그 2명 이상의 복수 후보자가 나왔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추진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추천이 됩니다. 물론 본인이 거부하면 제외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복 추천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의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 A라는 사람이 B 후보자하고 C 후보자를 동시에 이렇게 중복해서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한 명만 이렇게 추천할 수가 있는 거죠. 복수의 후보자가 나왔을 때는. 다음은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와 일정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오늘은 이제 주민 설명회가 끝나고 아마 내일쯤 공고가 나갈 텐데요. 후보자 등록할 수 있는 공고가 저희 구청을 통해서 어차피 이따 말씀드리는 또 정보몽장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접수는 12월 22일 월요일부터 12월 23일 화요일 이틀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물론 그 공고가 나간 이후에 그 저희 쪽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나갈 거냐면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 왜냐하면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가 필요한 거는 공동 소유 물건일 때. 왜냐하면 공동 소유 물건일 때는 예를 들어 부부가 이제 공동 명의로 갖고 있는 집일 경우는 무조건 투표권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을 내가 대표 선임자를 누구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한 분에게 위임한 한 분에게 선임한 한 분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의서도 같이 동병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위임장, 그다음에 대리인, 그다음에 이의 신청서까지 같이 동봉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여러 가지 이제 진행적인 동의서나 관련 서류들이 이제 우편을 통해서 발송이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이제 우편물을 받으셔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뭐 연락을 다른 사람 통해서 받으셔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우편물 없이 받으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소를 그러니까 우편 받으실 주소를 밖에다 이제 그 명기되어 있는 책자에 적어주시면 그쪽으로 제가 우편물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 열람은 12월 15일부터 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저기 삼양동 주민센터 1층에 저희 직원이 뭐 9시부터 6시까지 상주에 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자기 명부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중간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보자 등록 접수 기간이 12월 23일까지잖아요. 그래서 23일까지 뭐 접수가 단독 1인만 접수가 되면 어차피 24일 날 바로 무투표로 위원장하고 감사가 선출된 걸로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선거인 명부 열람 진행은 법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오셔서 명부에 내 이름이 제대로 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복수의 후보자가 나왔을 때 합동연설회는 1월 13일 날 화요일 날 진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뭐 장소는 추후에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 그 예비가 계속 붙죠. 최종 승인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월 17일 토요일 날 선거를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동의서 제출이 중요한 게 이제 어차피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추진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조합 설립을 하기까지에 대한 일종의 일련의 그 동의서의 역할이 그대로 그 의제 처리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위한 동의는 곧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차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동의율은 50%만 넘으면 되는데 그 이후에도 50% 넘어도 계속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추진위원회 승인 예정일은 4월로 지금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단독 입후보자가 나오시면 뭐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줄어들겠죠. 연설이라든가 투표 그런 게 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구청에서도 물론 연번 부여된 동의서가 빨리 작성이 되면 그 일련의 과정들이 좀 단축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 절차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등록 공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금요일 날 공고가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 이틀간 진행됩니다. 등록 여건은 토지 등 소유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인 이상의 추천, 뭐 직책별로 위원장 한 분, 감사 한 분이 추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의 후보자만 추천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추천서 및 이행각서입니다. 그다음에 자격 심사를 제가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2025년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목요일 30일까지 진행을 하고 그 자격 기준이 뭐냐? 국토교통부 운영규정 별표자료 제12조 2항에 의거해서 그 기준을 선별을 합니다.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로 1, 2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1은 뭐냐? 피선출일, 즉 선거일이죠. 뭐 1월 17일 토요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 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뭐 구역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임대 사업을 하신다거나 그 하시는 게 영업이잖아요. 그것도 거주의 목적으로 동등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토지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건축물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 기준입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법적 근거는 도정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리는 5가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분은 이제 위원회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그 미성년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또 피한정 후견인. 이거는 어떤 법적으로 그렇게 지정받으신 분에 한해서 그런 자격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사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세 번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네 번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다섯 번째는 도정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5가지가 자격 상실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위원회 구성 세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은 아까 잠깐 그 전체 목차에서 말씀드렸듯이 12월 15일부터 1월 2일까지,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물론 주말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열람자,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토지 등 소유자 또는 대리인. 제가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집원과 그 성함하고 뭐 간단하게 뭐 앞에 주민번호 정도를 확인이 되면 그래서 열람을 해드리고요. 열람 장소는 삼양동 주민센터 1층에 자리를 마련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삼양동 주민센터에 들어가시면 입구에 이렇게 저희가 간이 그 스탠드로 해서 오시는 방향을 제가 연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확인하고 열람을 하시는 분은 그쪽을 통해서 열람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열람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 본인의 인적사항 등재 여부, 그러니까 내 이름이 제대로 돼 있는지, 내 주소가 돼 있는지. 만약에 그 주소가 잘못됐으면 거기서 이제 수정을 또 요청을 하시면 제가 이제 나중에 다 기록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우편 받으실 주소로 변경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옥이나 또는 누락이 되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및 증빙서류를 제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인의 자격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인의 자격 기준은 기본적으로 791-288-288번지 일대의 토지 등 소유자 1인 1표입니다.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로 한정을 합니다. 단
공유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소유자입니다. 공유자의 경우 대표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라 하고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내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 그 이따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가 이제 발송을 하면 그 대표 그 단독 소유자는 이거를 이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공동 소유자 뭐냐면 네 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 있는 그 공동 소유자의 경우 요거를 동봉을 해서 제가 발송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필히 대표 선임을 하셔서 거기다 체크를 하셔야 그분이 이제 선거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중 대리인을 정하여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내 위임장 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한 대리인. 이게 좀 말이 되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배우자거나 직계 존비속, 그 자식들, 그다음에 형제, 자매 중 대리인은 이제 성년자입니다. 예.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자를 정해서 그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제출한 대리인에 한해서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다음에 해외 거주자 또는 법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대리인을 정하여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내 위임장 대리인 지정서 별지 이제 제 3호에 있는 것을 제출한 대리인. 그러니까 유의사항을 보면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 위임장 대리인 지정서 이 신청서는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 내 제출하여야 선거권이 있음. 그러니까 아까 열람기간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15일부터 1월 2일까지. 추진위원회 구성 세부 절차를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식입니다. 요런 양식으로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 요런 그 양식이 그 공유 소유자분들한테는 다 발송이 될 겁니다. 위임장은 요런 양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별지 3호 서식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세부 절차, 후보자 기호 배정 및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1월 2일 날 참석 진행을 하고요. 참석 대상은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 후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일 선거인 명부 후보자 확정 공고는 1월 5일 날 월요일 날 공고가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공고 내용은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 후보자 확정 및 선거인 명부 확정, 그다음에 선거 일시 및 장소, 합동 연설의 개최 안내에 대한 일정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선거가 이루어지면 내가 이제 투표나 개표하는 거를 참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요 관련 내용도 신청을 또 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그냥 그날 내가 보고 싶다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왜냐면 엄격하게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쌍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런 걸 참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8일 목요일부터 1월 9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신청 방법은 참관인 등록 신청서 별지 제 13호 요 승낙서 보이시죠? 이런 포맷으로 나가는 승낙서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 장소는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구청이 여기를 더 이상 이제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정비과는 코스타 타워죠. 네, 코스타 타워 8층에 주거정비과가 있거든요. 만약에 가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되고 그쪽으로 이제 가셔야 돼요. 인근에서 지금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출 방법은 예비 추진위원장 강사 후보자를 통해 제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필요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수의 이제 후보자가 나왔을 때는 1월 13일 날 화요일 날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요 이제 진행 장소나 일시에 대해서는 이제 복수의 후보자가 나왔을 때 별도의 통기를 통해서 연설회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 세부 절차, 예비 추진위원장 감사에 대한 선거, 그다음에 선거 날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17일 날 9시부터 6시까지 예정이 돼 있고요. 선거 장소 추후 통지 예정입니다. 선거 주관은 강북구청 주거정비과, 그리고 개표는 투표 종료 선언 후 참관인 입회하에 개표를 하고 결과 발표를 합니다.
구체적인 선거인의 자격은 주민설명의 책자 13페이지를 참고를 해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비 추진위원 선임 및 운영규정 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임 기준은 예비 추진위원장 당선자가 추천하는 자에 한합니다. 결격사항은 결격사유 기준은 주민설명의 책자 1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재정규정, 이거는 이제 운영규정과 선거관리, 예산회계, 행정 업무 규정에 따릅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제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출 기간은 2026년 2월부터로 시작이 돼 있고 예정입니다. 물론 예정되어 있고 50% 이상 달성 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에 대한 최종 일정은 50% 이상이 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뭐 동의서 진구가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분들한테는 이게 빨리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편에 대한 받으실 그에 대해서 저희도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성 요건은 토지증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 제출 방법은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요. 직접 제출하실 때는 동의자가 직접 방문, 공공지원 사무실 또는 우편, 회송용 봉투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간접 제출은 예비 추진위원에게 직접 전달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진구의 주체는 예비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으로 사업 추진에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의서 제출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그 동의서를 제출하실 때 보면 거기 동의서 이제 그 서식에 보면 자필 서명 및 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필 서명 및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서명도 하시고 지장도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그게 이제 동의서로 유효가 안 되기 때문에 보완으로 다시 이제 반송이 돼서 거기다 또 추가적인 보완 사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 만약에 오시면 받으시면 그 두 가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목도장이나 그런 걸 이렇게 도장을 찍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이제 저는 자기는 이제 이 지장 묻히기 싫다 해서 도장을 찍으시는 분이 계신데, 도장을 찍으시면 또 인감증명서를 나중에 또 추가로 보완하셔야 되는 또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번거로움이. 그러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서명을 하시고 지장으로 꼭 이렇게 찍어주시면 한 번에 이제 동의가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동의서를 같이 이제 첨부를 하실 때 본인에 대한 신분증 사본을 뭐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첨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자의 경우, 그러니까 공동 소유자의 경우는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꼭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발송 나갈 때 그거 공동 소유자의 경우는 같이 이제 나간다고 말씀드렸던 게 둘 중에 한 사람이 선임이 돼야 그 사람에 대한 투표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동의서도 똑같이 한 사람에 대한 권한만 생기는 겁니다. 공동 물건에 대해서는. 보시면은 이제 구성 동의서가 이런 식으로 앞면은 앞면하고 뒷면 이렇게 이제 형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정비사업 관련된 사이트인데 정보몽땅이라고 있습니다. 정보몽땅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이 구청에서 나오는 공고나 그 공개 정보를 열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가입하느냐. 그러니까 원래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통합 홈페이지 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각 추진위원회, 조합이 운영하는 조합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몽땅의 가입 대상은 누구냐?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 내용은 보시면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는
정비업체 입찰 공고, 입찰 등록 결과, 용역 관련 사항, 이 부보자 등록, 그다음에 선거인 명부 열람 확정, 선거일 공고, 합동연설의 개최 공고, 선거 결과 공고, 그러니까 동의서 제출된 안내, 동의서 접수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추진위원회 구성이 이제 돼서 최종 승인이 난 이후에는 이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이제 계획서나 사업 시행 계획서, 관리 지원 계획서, 운영 규정, 조합 정관, 그다음에 업체, 용역 업체 선정 계약서, 의사록, 그다음에 회계감사 결산 보고서, 그다음에 관련된 그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들, 그다음에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 내역, 그다음에 연간 자금 운영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그다음에 정비사업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보몽땅이라는 게 이제 뭐냐, 어떻게 이제 가입을 해야 되냐 보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정비사업 정보몽땅 또는 정보몽땅을 치셔도 저 사이트로 안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딱 하면 이런 정보몽땅에서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딱 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주소창에 이렇게 뭐 영어로 돼 있는 요걸 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거에 그러니까 정보몽땅만 치셔도 클릭하면 여기로 안내가 되니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제 회원가입하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 회원가입을 클릭을 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본인 인증 이제 진행이 절차가 되는데요. 그 동의 여부 그러니까 동의 여부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동의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요게 이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휴대폰 인증이나 뭐 IP 인증이라고 해서 이제 인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이제 있기 때문에 본인 이름에 이제 휴대폰이 있으셔야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사용자 등록 후에 본인 인증 및 기본 정보 입력. 그다음에 이게 승인이 되면 본인이 인증이 확인이 되면 이제 기본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디나 자기 주소나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입력을 할 수 있는 입력창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용 안내 보면 사업구역 내 공개정보 열람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면 정비구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미아동 뭐 791-2881만 딱 쳐도 여기 이제 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창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미아동 791-2881 치고 뭐 검색을 누르면 그 지금 미아동 1881 관련된 내용으로 보실 수 있는 쪽으로 그 화면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인증 요청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 토지증 관련 그 구역 내에 토지증 소유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 갖고 있는 소유 지번을 뭐 넣으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넣으시고서 그 신청을 하시면 그 구청 담당자로 그 인증하는 게 그 이관이 되고 거기서 이제 환기이 되셔야 요거 최종적으로 요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이제 공문서나 그런 그 관련된 그 진행 사항을 그 간편하게 이제 볼 수 있게끔 돼 있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이게 쉽게 접근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자제분들한테 요 이제 사이트를 말씀해 주시면 쉽게 이제 가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공공지원 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